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논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문 논술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목동 NK논술 대표 강사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상담을 요 시기에 많이 해요. 근데 7월에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상담하신 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이 논술을 7월에 시작해도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 게 맞느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왔어요. 학생 상태를 보니까 내신은 일단 일반고대 4.0이 넘고 100분위 평균은 83%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쉽지 않은데 인서울을 희망하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7월 이때까지는 내신 만들고 수능 대비하는 데 집중하다가 논술을 7월 이후에 시작하겠다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논술 풀어보셨나요? 논술 문제 아시나요? 왜 학생들한테 타이밍을 놓치게 하시는 거죠?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하게 되면 이 학생은 7월에 시작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지다답니다. 대안 없이 논술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늦게 시작하라 미루는데 논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공부해야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매년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어떤 학생들이 아쉽게 떨어지는지 보잖아요.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부모님들은 모르고 학교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1월에 시작한 학생들입니다. 1월에 시작한 학생들 합격률이 거의 7, 80%를 차지해요. 뒤늦게 시작한 학생 중에서도 합격자가 있죠. 논술에 역량이 있거나 국어를 잘하거나 각자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적절한 대학을 잘 선별해서 운도 닿아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1월, 2월에 시작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 4주 정도까지 논술의 큰 그림, 논술이 이렇게 생겼다, 논술한 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큰 그림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한 8주에서 10주 동안 각 유형들, 주형으로 치면 자유형, 평형, 접형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자료 해석, 견해 제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그걸 실전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별 기출을 풀어요. 대학별 기출을 풀면서 나한테 조금 더 적절한 대학이 어딘가를 찾는 작업들도 하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연계시키고 접목시키고 교정하는 작업들을 하죠. 이게 대략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반복 숙달 그리고 무한 첨삭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반에서는 한 번 정도밖에 첨삭이 안 되는데 야 태권도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쳤는데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해서 정자세가 나올 때까지 무한 첨삭을 하면서 시험장 가기 전에 딱 봤을 때 최소한 얘 태권도 잘하는데 라는 100m 미는 될 수 있을 정도의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가다듬어서 시험장에 보냅니다. 당연히 얘네들의 합격률이 높죠. 이런 프로세스들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지식인 줄 알고 한 3개월 정도 익히면 되는 스킬인 줄 알고 늦게 시작하게 되는데 늦게 시작해서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수영은 잘하는데 학교에서 야 바다 수영해봐 그러면은 바다를 보는 순간 수영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시험장 가서 나 실수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조은현 씨 말이 있는데 조은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1월에 가지면 아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역량을 키우는 시험에 대비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자유롭게 틀려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틀려볼 기회를 가져야죠. 자주 틀리고 교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생들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해요. 자기가 뭔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 최소한 1월에 시작했으면 6월 모평까지도 얘기합니다. 틀려도 돼. 이제 너희들 다 틀려.
7교재 클 때 다 할 때까지 제대로 쓰는 학생 한 명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민망하지만 제가 1월에 시작한 학생들의 합격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들이 전부 1월에 시작해서 한 반 학생들이에요. 같이 식사하고 사진 찍은 건데 같은 반 아이들이네요. 같은 반 아이니까 식사를 하죠. 다른 반 학생들끼리. 요즘 같은 반 애들끼리도 대면대면해요. 인사 잘 안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합격자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식사 끝나고 합격한 애들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 남학생 한 명은 빠져 있어요. 70대 1이 넘고 60대 1은 넘는 시험에서 합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떨어진 학생들이 더 적어요. 1월에 시작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상적인 사례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여기 보여줄 수는 없고 요 여학생 한 명, 동국대 붙은 여학생 한 명이 식사 도중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의 100%는 선생님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물론 합격해서 축하해주는 축하해서 밥 사주는 사례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대5로 가자. 5대5로 가자. 아니 너희 부모님이 도와준 것도 있고 부모님이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네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100%는 너무 심하다. 선생님이 네가 5 가자 그랬더니 그 학생은 의외의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10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가 저도 그럼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었던 얘기를 그때 식사할 때 해주는데 자기는 6월쯤에 논술을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정말로 그 이번 주까지만 수업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선생님이 그 주에 도표 그래프 얘기를 하면서 더닝크루거 이펙트 효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닝크루거 이펙트 효과가 이제 유명해진 법칙이긴 한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더닝크루거 이펙트는 우측이 실력, 세로축이 자신감인데 이렇게 생긴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감이 없다가 조금 지식이 쌓이면 요거 좀 해볼 만한데? 나 요거 골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식이 어설플 때 자신감의 정점에 이르다가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고 조금 실력이 쌓이면 자신감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계속 틀리네. 나 잘 논술 못하나? 이러면서 자신감을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오는데 이 구간이 이제 절망의 계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절망의 계곡을 넘어서면 실력과 자신감이 비례하는 구간이 온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딱 시점상 절망의 계곡에 있는 시점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절망의 계곡을 최대한 전력 질주로 지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빠져 죽는다. 그 얘기를 마침 그만두려는 그 주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덕분에 결과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 당연히 선생님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90%?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 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작년 사례인데 9월 모평이 2등급이 나왔어요. 국어. 근데 수능 때 5등급이 나온 겁니다. 아이고. 미쳤는데 정말로 시험장 가서 저는 처음 들었는데 국어 글자가 막 흐트러져 보이고 집중이 안 되고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에서 너무 떨어지게 본 거죠. 제가 위로를 해주면서 밥을 사줬는데 밥 먹으면서도 계속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을 제가 작년에 처음 만났지만 삼수생이거든요.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계속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위로할 말이 없어서 제이야 선생님이 구원투수가 돼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학생이 레터링 케이크를 나중에 가지고 왔는데 그 레터링 케이크 위에 문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구원투수 현수쌤 이렇게 써갖고 온 거예요. 제가 왜 그 학생한테 구원투수가 돼줄게라고 위로해 줄 수 있었냐면 이 학생이 논술을 제대로 훈련을 해서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바다 수영을 하라고 그러면 바다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1, 2개월 훈련한 학생이 아니라 수능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능을 못 봤을 뿐이고 논술은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논술 실력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게끔 마지막만 가다듬어 가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해준 건데 좋은 결과를 낼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7월에 온 학생이다.
8월 온 학생이다. 근데 수능을 못 봤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구원투수가 돼줄게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도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논술 언제 시작해야 되냐라고 묻는데 사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뭐가 있나요? 최대한 늦게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최대한 조금 투자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재밌게 들은 얘기가 어떤 헬스 트레이너한테 찾아온 여학생이 한 달 뒤에 오디션이 있다. 15kg 빼야 되는데 빼달라. 그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그냥 한쪽 팔을 자르려. 한 달 안에 15kg 빼는 게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거를 오디션을 봐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미 늦었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거나 3kg를 빼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거나 해야 되는데 트레이너한테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논술 강사도 같은 입장에 있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파이널 기간에, 그러니까 5일 뒤에 시험인데 너 논술 얼마나 해봤니? 오늘 처음이에요. 아, 오늘 처음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절박함만 있고 지금 자기가 어느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역량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익힐 수 있고 지식을 익힐 수는 있겠죠. 피아노 건반 위치 이해할 수 있겠죠. 엘리제를 위하여를 6개월 친 사람과 1년 친 사람의 소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채점자는 그걸 알아봐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연계시켜서 깔끔하게 표현해내는 역량이 있는 학생을 뽑죠, 당연히.